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네, 지금 오늘 간만에 너무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사이클이 한 번씩 돌거든요. 제가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다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일어났다가 다시 또 새벽에 일어났다가 이렇게 계속 변화하거든. 그래서 저는 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그냥 내 꼴린 대로 살다 보니까 사이클이 매번 이렇게 변해. 정해진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옛날에 한번 그걸 본 적이 있거든. 뭐냐면, 인간의 원래 사이클은 25시간이다라고 어떤 과학자가 한 얘기를 봤단 말이야. 그래서 깜깜한 데다가 시계 없는 데 놔두고 그냥 네 알아서 생활해라 그러면 낮밤이 계속 교차가 된다는 거야. 그 사람 얘기로는. 난 그거 보고, 저거 내 얘기. 그런데 지금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에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근데 난 되게 좋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어제 올라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지. 이혼을 안 당하는 여자의 특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상 이게 왜 어제 이야기랑 이어지냐면 어제 이야기는 그거였잖아. 남자가 결혼을 하고 현타가 오는 이유, 현타가 오는 이유고 사실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현타가 오게 되거든. 근데 현타가 와도 그 여자가 이렇게 하면 남자가 이혼할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혼 안 당한 자유의 비밀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혼을 당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혼을 당한다. 보통 한쪽이 좀 큰 귀책 사유 그리고 법에서는 배우자의 잠깐만요. 아씨 자다라서 그런가 목이 되게 잠겼네.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말하는 부정행위 중에서 가장 흔한 건 이제 외간 남자와 이제 떡이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론적으로 그런 이혼을 당하면 남자들이 당해. 왜? 부정행위는 보통 남자들이 잘 저지르거든. 마음방을 가서 떡을 친다거나 뭐 회사 가서 뭐 떡을 친다. 요새는 뭐 여자들도 맞바람 많이 피긴 하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정행위라는 건 남자들의 영역이었고 여자들은 보통 남자를 갉아먹어. 정서적으로 되게 갉아먹는단 말이야. 괴롭게 만들고 남자는 이제 큰 사고를 치지. 야이 개같이 나막 때리거나 그치? 돌려차기 까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배우자의 귀책행위 그리고 이혼을 당한다는 거는 보통 남자 쪽에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자기를 정신적으로 갉아먹는 데서 그걸로 이혼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가장 큰 게 결혼을 하고 나면 확실한 인질이라는 게 생기거든. 자식이란 인질이 생기잖아. 그래서 내 친구들을 보면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사는 애들을 보면 자식 때문에 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와 여자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잘 살아간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되게 잘 지내시거든요. 너무 잘 지내시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그 폭풍 같은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내고 가는 건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걸 이겨낼 의지 자체가 없잖아. 사회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머, 너 병신이야? 왜 이혼 안 해? 오히려 더 이혼을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힘든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들 각자 저마다의 사정이란 게 있어요. 그게 정말로 잘 지낸다 싶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 굉장히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조금씩 단단해져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좀 내가 조만간에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나의 해리에게가 난 좀 그런 식으로 보였거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서로에게 신혜선이랑 이진욱이. 근데 8년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다시 이제 결합되는 과정이잖아. 그게. 그래서 이걸 조던 피터슨 교수는 그 결혼이란 거를 이제 두 개의 줄이 만나서 하나의 그런 또아리를 틀면서 단단해져 가는 엮이는 하나의 단단한 줄이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개 지랄 맞은 일들이 있어도 남자가 여자랑 절대로 이혼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 주변을 보니까 그게 보여. 그게 뭐냐면 여자가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럼 못 헤어집니다, 진짜.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돈을 진짜 주변에 보면 여러 애들이 있어. 근데 평균적으로 남자 쪽에서도 다들 잘 사는 애들도 각자의 불만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와이프가 돈을 잘 벌잖아. 그러면 이혼 생각을 못 하더라고. 뭐 하나 안 맞아. 되게 짜증이 나.
가령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게 뭐야? 야스리스가 되게 많잖아. 제 친구 중에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0대가 넘어서도 야스에 잘하고 사는 그게 더 되게 희귀한 거라니까. 근데 보통 이 관계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남자 쪽에서 거부하는 경우, 남자 쪽에서 별로 안 끌려서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여자 쪽이 일방적으로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특히 요즘은 더 그래. 아이를 낳고 끄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원래라면 옛날이면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이혼을 요구하거나 뭐 강하게 푸시를 할 수 있었잖아. 지금은 그 옛날처럼 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게 있어도 와이프가 돈 많이 벌잖아. 그런 얘기 못,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 친구들은 좀 평균적으로 그래도 좀 잘 사는 편인데, 근데 와이프가 돈 많이 버는 애들은 그게 뭐냐면 뭔가 이런저런 불만 같은 게 있어도 남자들이 참고 사는 게 되더라고. 남자들이 참고 살더라고. 뭐 그게 굳이 야스가 아니더라도 요즘 여자들이 발작 포인트 같은 게 있거든. 뭐 시댁이라던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뭐 그런 거 조금이라도 손해본다 싶으면 안 갑니다, 진짜. 근데도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만약에 이 여자가 외벌이야. 그러면 야, 미쳤냐고. 이러면서 되는데 여자가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러면 찍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과장 조금 섞으면 정말로 찍소리를 못해. 그래서 이게 어제랑 반대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서도 나중에 지내고 나서 인생을 돌이켜보고 뭐 모은 돈을 보니까 야, 씨발 내가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의 현타를 느끼게 되잖아. 근데 이건 그 반대인 거야. 남자도 돈을 많이 벌고 여자도 돈을 많이 벌면 1년에 거의 뭐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금액만 1억씩 되잖아. 그러면 집이 계속 커져요, 진짜. 집이 계속 커지고, 커지다가 나중에 되면 또 멀티 쳐서 또 딴 것도 사고, 계속 경직 캐파가 늘어난 게 자기 눈에도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애들이 이혼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친구들끼리 그 얘기 나오다가 얘 리스보브 얘기 나오잖아. 리스보브 얘기 나와갖고 그러면 뭐 너도 그러냐 그러다가 옆에 사는 놈이 야이 병신들아 그냥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지금 나도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닌데, 집이 커지고 경제가, 캐파가 늘어난 거 보니까, 그냥 나만 참고 살면 되는데, 나만 참고 살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얘기를 실제로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서도, 뭐,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이지.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이지. 그래서, 사실상 뭐 모든 게 다 맞으면 좋겠지만, 모든 게 다 맞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 여자들이 막 육강남, 칠강남 찾는 것처럼 결혼을 하다 보면, 무조건 뭔가, 어느 한쪽이 보통 참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여자가 집안일 하면 여자가 참고 보조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 뭐 지금 와서 여자들도 인내심 역시가 굉장히 낮았는데 근데 반대로 여자가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러면 좀 큰 소리 치고 으름장 부르고 개아리 좀 지겨도 이제 남자가 참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그 소득이 높아지면 남자 소득이 높아지면 그 이혼율이 제로의 소리만 냈잖아. 지금 보면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 민재당 하잖아. 그지? 근데 반대로 여자가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러면 남자들이 정말로 참고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조금 봐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이거 말고도 굳이 경제적인 캐파가 아니더라도 별거 없어도 소소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요거는 내가 나중에 날 잡아서 한번 더 얘기해주고 싶긴 한데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굳이 우겨놓는 이유는 어제랑 정반대점에 있는 이야기. 뭔가 못마땅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캐파가 계속 우상향을 그리잖아. 그러면 남자 쪽에서 오히려 나만 참고 살면 되는데 굳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이게 조금 재밌어가지고 요즘 느끼는 게 내가 항상 그러잖아. 남자 여자가 많이 변했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내 친구를 통해서 많이 봐. 그래서 옛날에는 막 남자들이 뭐 대놓고 뭐 룸살롱 데 다녀왔잖아. 이런 데 막 다녀왔고 그런 뭐 룸살롱 같은데 이런 데 다녀온 거 안에 그런 거에 뭐 질투 짜증은 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여자들 때문에 뭐 이혼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내 친구들 보면 오히려 와이프들이 밖에 나가서 와이프들이 신나게 한번 떡치고 오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리고 진짜 그래. 한번 저렇게 놀고 오면 집안에 잘한다. 과거 여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남자들이 그대로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와, 씨, 이게 뭔가, 이게 뭔가 혼란스럽다. 사실 나도 혼란스럽긴 한데, 근데 좀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튼간에 뭐 제가 동지론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모든 게 다 맞을 수 없는데, 근데 와이프가 여러분이랑 돈이라도 비등하게 벌잖아.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발언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와이프가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벌잖아. 그럼 여러분보다 발언권이 훨씬 강해져.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래.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자는 이성적이잖아.
나만 참고 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도 보통 이렇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좀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